정년은커녕 40대 50대 때 절반이 잘려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정년을 만 60에서 만 65세로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보통의 사람들이 주된 직장에서 다닐 수 있는 나이는 뭐 40대 중반, 후반, 50대 초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주된 직장에서 오래 직장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KT도 보니까는 정규직 30% 잘라내고 그 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운다고 합니다. 결국 사람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이 비싼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이 고액 연봉자들을 쳐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앞으로 한국에 어떤 상황들이 닥칠까요? 결국은 저임금의 비정규직, 파견직, 계약직들이 늘어나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이제 이 기업들이 인건비 줄여가지고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한국도 이제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지금의 이제 나이든 이들이 이미 현재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아마 저임금의 계약직, 파견직, 비정규직으로 늘어나면 노동 생산성은 더욱더 하락할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되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 40대 50대나 아니면 2030들이 계약직, 비정규직, 파견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면 그들이 좀 더 장기 근속하고 좀 더 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란 어렵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만 양산하는 지금의 시대가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게 암울하게 만들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죠. 쉽지 않은 겁니다. 꽤나 이제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깔아먹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. 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되게 극소수의 연봉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. 노조도 빵빵하고. 근데 그들을 이제 근로자들의, 노동자들의 대표인 양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노조가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노동자들이, 근로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일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받아가려고 한다, 이런 인식들을 되게 많이 가진 것 같은데요.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든 틀리든 간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은 더 하락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앞으로 더 암울하고 더 우울하고 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한국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, 또한 이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는 프리타들이 대폭 늘어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이들이 아마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. 매우 무서운 얘기죠. 중국의 탕핑족, 일본의 사토리 세대, 한국의 무슨 세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4 세대, M4 세대나 사토리나 아니면 탕핑족이나 되게 모두가 다 청년들이 의욕과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,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이들입니다. 근데 그들이 각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, 청년들인데, 어쩌면 더 암울하고 더 우울한 게 이게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것 잘 알겠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들이 좀 더 애써서 움직이고 좀 더 힘내서 전진할 수 있게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떨지 걱정이 많습니다.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성장과 고령화와 저출산이 아마 더 깊어질 것 같고, 그런 그들의 삶이 아마 꽤나 많은 이제 이 경제적인 동력들을, 엔진들을 꺼트릴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기대나 희망보다는 우울함과 암울함과 절망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지금 공사 현장에도 나이든 60대 70대는 일을 더 하려 하고 2030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이건 그냥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좀 우려되고 염려되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좀 이러한 상황들이 바뀔 수 있을까?
라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본이라고 한 나라 사토리 세대, 그들이 최근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아서 거의 완전 고용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.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, 되게 슬픈 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악착같이 찾으려 하는 모습은 좀 덜 보입니다. 왜겠습니까? 임금이 많지 않으니까요. 고임금이 아니기 때문에, 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마 저는 그런 우려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한 20년 30년간은 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, 임금이 정체되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요,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비정규직 파견직, 계약직으로 이제 채워지면 결국은 나라의 경제력이, 성장력이 더 망가질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라도, 지금부터라도 재벌들, 오너라고 얘기하는 놈들, 아무 짓 하지 않고 그냥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헤쳐먹는 기득권들을 좀 뒤집고, 좀 그들에게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서 철저하게 경쟁시켜서 일을 더 잘하고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사람 위주로 경영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신세계 정용진이 이마트를 다 망가뜨렸습니다. 신세계 그룹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임직원들, 머리 좋고 잘 나가고 되게 혁신적인 이들을 다 쳐내고 자기 말만 듣는 딸랑이들만 옆에 갖다 붙여놓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마트가 완전 많이 망가졌죠. 한때는 쿠팡을 넘어서는 엄청난 유통 공룡이었는데 지금은요,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멸종하는 공룡하고 똑같아 돼버린 거죠. 앞으로 아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 많은 혁신과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기대가 있으려면 이 기득권들이 철저히 이제 담합하고 독점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이 좀 없어지게끔 여러 가지 부분들로 좀 제도가 정비되고, 이 재벌들이 이 후계자 상속하느라고 주식으로 장난치는 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배임행령이나 주가 조작이나 이러한 사기짓을 저지르는 건 실형을 100년 200년 때려서 절대로 기업하는 놈들이, 기업하는 경영진들이 나쁜 짓 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이놈의 나라는 아직 앞으로 더욱더 엉망이 되고 더 개판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그냥 쉬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엉망이고 더 막장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상황들이 좀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저 앞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여러 가지 분야가 더욱더 우울해지고 침체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